네, 한솔 아카데미 백종엽입니다. 자, 기술사 시험을 보실 때 그림을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도형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시험을 보시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법자 포를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마법자 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자 포 같은 경우 지금 상단 부분이 도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푸집, 그리고 HS, 그 양단은 이제 흑마기 그림, 그리고 이제 구조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도표를 그릴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을 한번 보시면 HS 거푸집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자, 이쪽으로 우측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난 다음에 곧장 이렇게 모양대로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 외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0이 후퇴되는 선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결대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부 마감 비게트를 그대로 올려주시고 곧장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좌측을 보시면 좌측에 레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상승을 하는 화살표가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푸집 붕괴 그림이 나왔을 때인데요. 거푸집 패널을 그리고 곧장 장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올려서 멍에를 표시한 다음에 자, 동바리를 4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자굴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원형을 이용해서 센터 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곧장 슬래브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자굴 부분 같은 경우는 큰 라운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자굴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도표를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버랩을 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제 흑마기 붕괴. 자, 이 부분은 이제 마법자 그대로 세팅을 한 다음에 자, 왼손의 힘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곧장 오른쪽은 길고 왼쪽은 짧게. 자, 그리고 하부 굴착 저면 그리고 근육장을 기점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리셔서 네모를 그린 다음에 H 빔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보시면 흙 표시들이 나오는데 흙 표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을 빼신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흙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시간이 나시면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커튼홀이 있는데 커튼홀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장선 그렸던 멍에를 그렸던 그 네모를 가지고 그대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슬래브 그림을 그대로 내려서 자,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자, 원 부분을 상단 가로선과 하단 가로선에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를 가고 그대로 위로 올려서 겹침, 아래로 내려서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층간소음 기타 이제 뭐 콘크리트 구조체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결대로만 그대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힘을 빼서 콘크리트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기타 나머지 그림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결대로 간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좌측의 그림처럼 크랙을 그린 다음에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화살표를 그대로 한 단씩 조차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자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운반 시간 또는 공장과 현장과 관계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고 오버랩.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스타트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을 찍고 가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커요. 그래서 그대로 오버랩만 시키고 한 번만 더 와줍니다. 자, 그리고 점을 찍은 이유는 그대로 하단으로 내리기 위함입니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는 하향로 진행식 아니면 우측으로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 나와 있는 거는 원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마킹된 부분에 원을 맞춰주고 그대로 육각을 그린 다음에 가주시면 손쉽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도표, 공장과 현장 또는 JIT, 뭐 리드 타임 이렇게 나온 부분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린 다음에 오버랩을 2단을 띄워서 이 끝 부분, 첫 번째 도표의 끝 부분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장과 연계된 도표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구조체를 다 그리고 싶을 때는 이 도표를 그대로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그리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처럼 그리시려면 이 상태에서 끝 부분만 맞춰서 연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특공사나 기초공사 같은 경우는 이 도표를 이렇게 수직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10mm를 여기에서 오버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연속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부분에 철망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이걸로 해서 위로 올라오면 파일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 좌측처럼 철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IP 같은 경우 또 우측 하단에 있는 우측 도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오른쪽은 길고 왼쪽은 짧게 또한 이제 주상도를 그리려면 이렇게 밑으로 얇은 걸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도표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SIP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 현장 타산 말뚝 또는 슬러리 월을 그려놓은 게 마지막 도표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표 V나 LCC, S커브 곡선을 이용한 도표들을 많이 그려야 할 텐데 점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큰 도표를 가지고 단락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대로 그리신 다음에 건물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물의 이 간격대로 답안지 규격과 교차가 되는 지점에 자, 세팅이 되는 부분, 교차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단부 골조가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골조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준공 이후의 일들, 그리고 가장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이제 마름모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틀어서 기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CC 같은 경우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점들인 뭐 어떤 기능이냐 하면요, V를 했을 때 각 단계별로 끊어서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끊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LCC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틀어 두셔가지고 여기서 멈춥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도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멈추시고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올려주면 자, LC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코아로 되어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도표,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돌리면 저층부, 그 다음에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모 박스,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60, 65, 70 그래서 타워 분해의 픽업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법자 포 사용 방법인데요. 이 마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재질들이 다른 자들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템플릿과 거의 똑같은 재질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하게 되면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우측 상단 도표 그리고 삼각형을 가지고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철근 표시.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구조체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 구멍을 통해서 원이 부족하다 해도 이걸로 해서 같이 돌릴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좋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마법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 보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법자 사용 방법이었습니다.